지금 이 순간 후회 없이 보여주고 싶어. 그저 네 심장에 뛰게 하고 싶어. 눈부신 달빛 아래 열대야 같은 사랑을 하고 있어. 너와 나 불이 켜지는 순간이야. 아직 아련한 메아리야. 꿈을 꾸는 듯한 아리야. 나나나나 어쩔 줄 모르던 나야. 불확실한 것에 겁이 나기 나이지 너들 거야. 코끝이 찡하니 될 때는 이 밤 소리 없이 피어난 멋진 계절 같은 oh yeah. 높아져가는 낮과 밤의 온도 너무나 뜨거워 터질 것만 같아. 지금 이 순간 후회 없이 보여주고 싶어. 그저 네 심장에 뛰게 하고 싶어. 눈부신 달빛 아래 열대야 같은 사랑을 하고 있어. 너와 나 아직도 깊어져만 가는 열대야.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열대야. 차가운 어두지는 자불꽃처럼 남김없이 사랑하는 너와 나. 널 느낄 수 있어. 언제나 찾을 수 있어. 조금씩 선명해져가. 행복한 이 느낌 여름밤 꿈처럼 너를 만난 후로 퍼져가 새로운 나 yeah. 작은 세상에 그 꽃을 피워 날 사랑하는 법을 알 것만 같아. 지금 이 순간 후회 없이 보여주고 싶어. 그저 네 심장에 뛰게 하고 싶어. 눈부신 달빛 아래 열대야 같은 사랑을 하고 있어. 너와 나 새벽이 온데도 네 두 눈 속에서 아무 말 안 해도 날 느낄 수 있어. 커져가 이 불빛 사르르 녹아내려도 널 안아줄 거야. 영원할 거야. 이대로 아직도 깊어져만 가는 열대야.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열대야. 차가운 어두지만 저불꽃처럼 남김없이 사랑하는 너와 나.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영 기자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자 등정에 성공한 뒤에 하산을 하다가 지금 실종이 된 상태입니다. 네. 현지 상황이 좀 악천후 때문에 수색 작업이 지금 온당치 않다고 하네요. 네, 워낙 고산에서 실종이 돼서 사실 헬기 수색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네. 기상 여건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구조 헬기가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좀 기상 여건이 빨리 하루빨리 좋아져서 좋은 네.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봅니다. 저희도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청곡은요. 한이님께서 신청하신 여자친구의 열대야였습니다. 네. 아, 요즘 정말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신데 그러니까요. 딱 그러네요. 예, 우리 푸터팬 여러분도 내일부터 열대야 시작, 그리고 어젯밤에도 못 잤다는 분들의 댓글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네. 쭌쭈닝님도 모두 더위 이겨내세요 하셨고. 네. 네. 안 그래도 기상청에서 저희가 지난주까지 날씨를 부탁해서 장마 끝난 거냐 막 이랬는데 장마 끝났다고 선언을 했더라고요. 오. 네. 그건 다행이네요 또. 네,
뭐 오늘도 소낙비가 내리고 막 천둥 치고 번개 치고 이러니까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딱 하나 좋은 거는 무지개가 너무 예쁘다. 그러게요. 퇴근하는데. 네. 예. 보셨군요. 아주 희미한 걸 봤습니다. 네. 강민숙님이 아이고 빨리 돌아오세요 하셨어요. 네. 아유. 심은정님도 무사 귀환하시기를이라고. 이사나님이 내일 중복인데 이보다 더 덥다고 합니다. 하셨어요. 예. 앨리스 인 런던님이 10분 전에 영국에서 기다리던 머그컵을 잘 우와. 받았습니다. 영국까지 보냈어요. 집안 대대로 경품 당첨이 안 되는 집안이라 기대도 안 했는데 MBC 덕분에 새 역사를 썼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대박. 시청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오, 네. 저희가 해외 택배 배송도 했군요. 노 팀장님이 특별히 아우. 사비를 털어서 와. 해외 택배를 결정했습니다. 진짜 사랑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프리데스크. 그러니까요. 네. 네. 잘 받았다니 감사합니다. 빛값번정님이 장마 끝인 줄 알았지 하고 비가 또 온다고. 네. 이사나님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모레는 큰 더위가 찾아온다는 대서인데 더 덥다고 합니다. 무진님이 처음으로 채팅창 들어오셨는데 너무 신기하다고 하시네요. 예. 무지님이 무지 너무 덥네요 하시니까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연결한 줄 알았어요. 네. 네. 이세희님도 사비로 해외까지 하면서 놀라고 계시고. 네. 이런 것도 옆에서 얘기해줘야죠. 네. 흐뭇하게 지금. 네, 흐뭇하게 웃고 계십니다. 네. 성기자 오늘 패션 멋있다고 이세희님께서. 감사합니다. 네. 러블리나님 지난지원금으로 갈비찜 드시고 계시대요. 부러워요. 네. 쭌쭈닝님, 노팀장님께 질문입니다. 올림픽 기간에 푸대 쉬나요? 진행하나요? 라고. 어제가 저희가 안내를 안 드렸군요. 그럼요. 어제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예. 다들 컷을 안 하시고 그대로 가자 그러시는 탓에 오늘 꼭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또 편성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럼요. 예. 자, 계속 들어와 주시고 저희는 오늘의 고정 코너 정치수다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그 코너 전에 제가 이거 소개를 안 드린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우리 마중물님께서 또 옥수수를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편지도 또 보내주셨어요. 존재감 잃은 프리데스크 그래도 끝까지 응원합니다. 얼마 전 방송은 의정부 병원 강사님들께도 보내드렸고 맛있게 드셔주세요. 존재감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파이팅이라고. 감사합니다. 마중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이고. 이학수 기자님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훈훈한 얘기 들으니까 기분 좋네요. 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정치부 기자들이 전하는 따끈따끈한 정치 현안 정치수다 이학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래된 것 같긴 한데 네. 휴가는 잘 갔다 오셨나요? 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휴가는 항상 가기 전만 좋고 그러면 좀 마음이 쓸쓸해지더라고요. 네. 가기 전에 가장 설레죠.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 나오셨을 때 휴가 가신다고 하셨고 그 처음 나오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빠르네요. 훅 가는 것 같아요. 네. 살짝 좀 그을리신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휴가를 보내면서 이곳저곳 이제 혼자 산도 오르고 그러면서 좀 탔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셨군요. 네. 정치 공부합시다. 겁쯤핀다님께서. 네, 얘기하셨어요. 진짜 마중물님 찬양하는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세희님이 이학수 기자 너무 동안이시라고. 이렇게 좋아합니까? 이건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댓글로 힐링 받고. 많이들 좀 남겨주세요. 네. 아니 지난주에 김재경 기자가 국회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배회할 곳을 찾는다고 그랬는데 날도 더운데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정치부 기자도 어떻게 지내고 그렇죠. 이제 저도 그 배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다들 기자들이 아마 그런 어떤 비슷한 걸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국회 본청이라고 하죠. 이 큰 건물 거기에 각 층별로 이렇게 계속 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기자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임위라고 불리는 그 현안이 있는 회의들을 하는 곳 앞에서 귀 쫑긋하고 있죠. 노트북 펼쳐놓은 기자들 많고 의자들도 이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다들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지금 사실 코로나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국회 사무처에서 이 상주 직원들 전수조사를 이렇게 했었어요. 어느 정도인지 지금 확진자 그렇습니다. 상황이 6,300명 정도가 조사가 그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고 하고요. 저처럼 이제
상주 직원은 아니지만 출입 기자들도 일부 이렇게 좀 검사를 받아달라라고 강력하게 좀 권고가 있어서 저도 역시 이제 검사를 받았고요. 네. 그랬더니 이제 다행히도 이제 2명 정도가 이제 확진이 된 걸로. 전수조사 결과 2명. 그 6,300명 중에서 2명이면은 사실 뭐 네.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나온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 정도로 어떤 극약 처방을 갖고서 이제 방역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이제 굉장히 조심해서 이렇게 취재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마이크를 잠깐 조금만 더 당겨주세요. 그럴까요?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말소리가 작다는 네.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유, 음향 체크 감사합니다. 네. 네. 뭐였죠? 갑자기 얘기하다가 뚝 끊겼어요. 네. 그러면은 재택근무도 하고 그러나요? 그렇죠. 이제 조를 짜서 재택근무를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지난주 우리 김재윤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일부 기자는 국회 본청에서 이렇게 배회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또 회사에 또 나와서 또 이제 리포트 제작을 하는 기자들도 있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이제 근무 장소를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조명화 기자를 우연히 만났는데 자꾸 선배들이 어디 짱 박혀 있냐고 물어본다고 이게 장소를 자꾸 물어본다고 우리 조명화 기자가 사실은 저희 팀의 굉장히 보배인데 그 정치인들의 어떤 숨소리까지도 이렇게 받아칠 수 있는 굉장한 어떤 처음에는 타수가 안 나온다고 걱정했는데 이제 거의 득도 수준에 그렇습니다. 다다랐군요. 네, 저희 선배들은 사실 숨소리까지 치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당히 잘 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정치인들이 어떤 말을 할 때 말을 고르기 위해서 숨을 좀 오랫동안 안 쉬거나 표정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지문 형태로 해서 이렇게 그 속기록을 작성해주는 아주 훌륭한 그 후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숨소리가 진짜 그 숨소리에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정치인은 숨소리에도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렇죠. 네. 어떤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한참 동안 뜸을 들인다. 이거는 상당히 좀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잘 이렇게 속기록이 반영할 수 있는 후배 기자들 능력에 늘 저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심태선님이 숨소리까지 타이핑하는 건 에바라고 하셨는데 이게 다 의미가 있대요. 네. 다 의미 있습니다, 진짜. 형이 지금 하흐하흐하이라고 치고 계세요. 네. 근데 최근 정치연화 들어가 보면 이제 여야 대선 주자들 지지율이 뭐 요동을 치고 있더라고요. 네, 저희들도 이제 그 매일매일 쏟아지는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약간 어지러움을 느낄 정도로 요동을 치고 있다는 걸 이제 실감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정치권이 좀 시끌시끌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 MBC도 이제 최근에 그 여론조사를 좀 실시를 했는데 그 관련 영상부터 좀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여야 대선 주자 가운데 누가 대통령으로 가장 나은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는 27.1, 윤석열 전 검찰총장 19.7,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14.6%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최근 정치 선언을 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4.8,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3.9, 추미애 전 장관 2.9,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8, 정세균 전 국무총리 1.3,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1.1%로 나타났습니다. 원희룡, 심상정, 하태경, 박용진, 윤희숙, 황교안, 김두관 후보는 1% 미만 선호도를 보였고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은 18.1%였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의 대통령 후보 적합도에선 이재명 지사 30.7, 이낙연 전 대표 19.4%를 기록했고 추미애 전 장관 4.2, 박용진 2.7, 정세균 2.3, 심상정 2.0, 그리고 김두관 0.7%였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범보수 진영 후보 적합도에선 윤석열 전 총장이 22.1,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10.8%로 나타났습니다. 유승민 7.9, 최재형 6.2, 안철수 5.4%였고 원희룡 2.2, 하태경 2.0, 황교안 1.3, 윤희숙 1.0%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5.8, 국민의힘 29.4%였고 정의당 4.1, 국민의당 4.1, 열린민주당은 3.9%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잘하고 있다 44.2%, 잘못하고 있다 51.6%로 작년 12월 조사 때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 좀 고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를 했고요.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라클님이 기자님께 듣는 정치 이야기 학수 고대했는데 예. 늘 차분히 현안을 전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좀, 하셨고 남종현님도 이제 오디오가 괜찮대요. 네, 잘 아.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여러 가지 칭찬 많이 듣고 아이, 가시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꽃은 핀다님이 성우 네. 목소리 같다고 너무 아, 좋다고 얘기를 하네요. 집에 가서 네. 잠 못 자겠는데요. 네. 네. 자, 지지율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 상승세를 타면서 이제 뭐 민주당 1, 2위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인데 SNS에 네. 지금 경선도 폭염주의보다 이렇게 글도 올렸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올린 글입니다. 워낙 지금 그 후보들끼리 공세가 심각하게 벌어지다 그러니까 보니까 말 속에 막 왔다 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거 팀킬 아니냐라는 좀 우려까지 하실 정도로 네네. 신상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고 맞받아치는 이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면은 먼저 그 경기도 유관기관 임원이 이낙연 전 대표를 SNS 단체방에서 비방했다 이런 의혹이 좀 제기가 됐었는데 네.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것 때문에 연일 해명에 좀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확산을 빨리 좀 차단을 해야겠다 이런 네네. 차원에서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그 SNS 단체방에서 비방했다라는 그 사람이 자신은 모르는 사람이고 직위 해제했고 중징계를 지시했고 필요시에는 우리 손으로라도 법적 조치한다. 상당히 좀 강경한 톤으로 그러네요. 이 선을 좀 그었고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쟁점은 이게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또 이게 개인의 일탈이냐 아니면 이재명 캠프와 연결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가려져야 된다는 게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주장입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재명 그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를 연일 좀 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의혹 제기하는 거 본인 문제를 감추려 물 흐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제 맞받아치는 공방전이 있다 보니까 네네.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또 재반박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죠? 도지사가 임명하는 직책인 사람이다. 근데 모른다고?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도 있다는데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도 산하기관 또는 별정직 공직자의 SNS 계정 혹시 선거법 위반 여부는 없는지 한번 전수조사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위를 자꾸만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게 사실 같은 민주당 후보들끼리 이런 식의 어떤 이 서로 상호 검증이라는 명목이 벌어지는 이제 그 공세인데 이걸 또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 측도 그렇다고 해서 자유로운 것만은 또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 그렇죠. 의혹들이 좀 제기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에 좀 나왔던 얘기긴 한데 최근에 옵티머스 관련 의혹이 좀 네. 다시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것도 이제 경쟁자들인 그 당내 후보들이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사건 개요를 좀 보면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계사로부터 월 11만 5천 원 수준의 복합기 대여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작년에 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의혹이 연루돼서 검찰 수사를 받던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이 작년 12월 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네.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당시 이 전 대표 측 해명을 보면 참모진이 지인을 통해서 빌려온 복합기였다. 지인이 옵티머스 관계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보도를 보고 알았다. 그리고 회계 보고 때 복합기를 누락한 건 실무의 착오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이 경선 국면이 되면서 이제 의혹이 제기가 또 된 다시 거죠. 제기가 된 거죠. 예, 네. 새로운 의혹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경쟁자들 사이에서 상호 검증은 또 나오는 것들인데 네. 이낙연 전 대표 해명도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버릴 만큼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초점을 검찰 수사에 맞췄고요. 네네. 수사는 종결된 것으로 안다. 검찰이 설마 저를 봐줬겠나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성님께서 경쟁을 해도 깨끗하게 페어플레이 해야지 벌써부터 싸움하면 어쩌려 그러냐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제 당내 경선 분위기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데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확정 날짜가 이제 5주가 미뤄졌어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코로나 때문인가요? 그렇죠. 이제 이 코로나 재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다.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당내에서 여러 이제 의견들이 지금 제시가 됐고 당내 후보들의 어떤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조정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종 선출되는 시점이 10월 10일입니다. 예, 10월 10일. 10일. 네. 그러면 이때서부터는
이제 한 명의 후보가 상대편 야권 후보와 이제 겨루기 위해서 본격적인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모든 민주당의 어떤 계획과 일정들이 짜여지게 될 겁니다. 네. 총력이 다 거기 집중되겠죠. 그렇죠. 이 이유를 보면은 코로나19 창궐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됐고 또 여기 도쿄 올림픽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좀 분산될 수 있다라는 네. 측면도 좀 고려이 됐다고 하고요. 추석 연휴 기간이 또 끼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고려하다 보니까 5주 그래서 10월 10일 날 선출이 되는 걸로. 그런데 4주가 아니라 5주인 이유가 또 있네요. 예. 네. 근데 사실은 시작할 때는 4주가 맞습니다. 근데 네네. 중간에 추석 연휴가 한 주가 끼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5주가 미뤄진 거죠. 네. 예. 전국을 돌면서 이제 경선을 치르게 돼요. 첫 경선이 대전 충남인데 9월 4일 날 시작하게 됩니다. 총 11차례 네네. 예, 경선이 지역 경선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과반 득표자가 없다. 그러면 결선 가는 투표가 거죠.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10월 10일 날 원래 끝내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된다고 하면은 결선 결선 가면? 투표는 4, 5일 뒤에. 그러면 중순까지도 갈 수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10월 중순이면 어쨌든 끝나기로 한 일정을 확정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경선이 연기가 되니까 일정이 비어버린 겁니다. 후보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주목을 받아야 될 여러 가지 당내 일정들이 사라지니까 그 일정들을 채워 넣어야 되는 좀 이런 고민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네. 송승표님이 재밌는 말씀해 주셨는데 5주의 마법사가 될 것인가 5주여를 외칠 것인가. 아, 신박한데요? 프리데스크 보니까 이런 또 아, 감탄하고 들어갑니다. 예, 아. 5주요. 네. 예. KJJ님이 도배는 하지 말라고 네. 올리셨어요. 하세요. 네, 예. 네. 사실 이제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선을 연기한 거긴 하지만 네네. 각 후보 캠프마다는 약간 조금 희비가 엇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상위권 이제. 주자랑 하위권 주자랑 예. 좀 속내가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 하위권 주자들은 이제 시간을 좀 번 셈이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이고요. 상위권자들은 이제 지켜야 되는 거니까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별로 달갑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대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박용진 후보의 이제 말을 좀 빌어서 보면 경선 연기 기간에 아무런 기획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된다. TV 토론 등 후보자들 간의 정책 쟁점과 차이를 구분하고 판단하는 검증 시간이 필요하다. 네. 얘기즉슨 시선을 끌어둘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제 민주당 경선이 이제 예비 경선 통해서 좀 주목을 좀 받았으니까 이 관심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 뭐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지금 좀 민주당 경선이 좀 뻔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했다가 네. 확실히 경선 국면에 들어가니까 좀 달아오르는 분위기는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이제 지지율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것들이 이제 어떤 흥미를 배가시키는 요소인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그 떠나간 민주당 지지층이 돌아오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좀 관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최근 여러 가지 발언으로 좀 많은 말이 나왔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윤 전 총장의 부인과 장모에게 검증 공세가 거셌는데 네. 이제 본인으로 그 화살이 약간 향하는 모양새예요. 그렇죠. 장모의 요양병원 부정 수급 사건 그리고 부인의 부실 논문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네네. 이제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나니까 그렇죠. 전원 정치에서 본인이 등판해서 그렇죠. 이제 본인의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본인의 말과 행동 또 정책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검증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구를 갔더니 작년에 이제 대구에서 코로나 한참 그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거론을 하면서 이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대구 봉쇄 정책을 철없는 미친 소리다. 굉장히 좀 세게 상당히 좀 강경한 톤으로 예. 이제 비판을 했고요. 거칠게 표현한 그렇죠. 거죠, 어떻게 예. 보면. 네. 그리고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면 밀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구에서 애를 많이 썼다. 이건 사실 이제 대구에서 방역에 많이 협조를 해줬다라는 이 측면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나온 발언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 발언을 갖고서 이제 당장 민주당에서 문제를 좀 삼았습니다. 네. 이 이제 국민을 분열시키고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언어, 대선 예비 후보의 격에 맞지 않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이제 그 비판입니다. 네. 민주당도 이제 비슷한 취지의 비판을 좀 내놨고요. 그리고 윤 전 총장은 이제 이 밀란 발언에 대해서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 이렇게 전원의 형태를 빌어서 좀 맥락을 봐달라 이런 취지 해명을 좀 하기는 했는데 네네. 이것 말고도 또 이제 오늘
그 조간 기사를 통해서 좀 이 문매를 좀 맞은 발언이 그렇죠. 또 하나 많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웬 120시간 네. 이런 그렇죠. 얘기 하셨죠. 이게 보면 윤전총장이 이제 경제신문하고 인터뷰를 한 겁니다. 네. 일주일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여당으로부터 이제 퇴행적인 노동 인식이다라는 이제 공격을 받았는데요. 네네.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 정책, 요거를 이제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이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제 시행에 예외 조항을 두자고 토로를 해왔다.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 발언이 상당히 좀 어찌 보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노동 인식에 대한 비판의 지점들이 생겨난 것이 네네. 있었는데 이 윤전총 총장은 120시간 일을 시켜야 된다는 뜻은 아니었다. 주 52시간을 노사합의로 변형할 수 있게 예외를 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를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아니 이제 맥락은 알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밀란까지 나가고 120시간까지 나가고 이런 게 좀 잘못된 뭐랄까 본인이 얘기하고 싶어했던 취지가 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그렇죠. 느낌? 퇴색됐다라는 네. 표현으로 이제 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제 대구에서도 이제 대구의 어떤 민심을 잡기 위해서 발언을 하다가 나온 어떤 좀 돌출성 발언으로 좀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 120시간도 뭔가 맥락은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해서 상당히 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간단히 계산만 측면이 해봐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게요. 120시간이 아까 오프닝 초반에 프라임 넘버님이 노재필 팀장님 120시간이래서 저와 같이 열심히 일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얘기 듣는 사람은 120시간 정말- 하면 시겁하죠. 아 네. 그럼요. 이게 120시간이 그냥 단순 계산해봐도 이게 나올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집에 갈 수 없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예. 새벽별 보기 운동도 아니고 참. 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제3지대에서 이렇게 발언의 논란 여러 가지 문매를 맞으면서 좀 윤 전 총장이 주춤하는 모습을 네. 보이는 사이에 확 치고 올라오는 네. 분이 있어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그렇죠. 네. 전격 입당을 하면서 네. 어쨌든 돌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하느냐 마느냐 이걸 때문에 많은 기자들이 비슷한 내용의 질의를 그 공보팀 윤석열 전 총장 공보팀에 하면서 좀 많이 지쳐 있거든요. 근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른 시간 입당을 하는 그런 행보로 인해서 네. 상당히 좀 대비되는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앞서 이제 그 저희 리포트에서 보여드린 이제 MBC 코리아 리서치 여론조사 사실을 좀 인용을 해보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제 그 여야 대선 주자 가운데 누굴 선호하는지 묻는 질문을 저희가 던졌고 네. 그 결과로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8%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3.9%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체 여야 후보를 모아놓고 보면은 그 4위였고요. 네.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서는 1위였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내부 후보에서는 예,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이 상당히 좀 이제 주목도가 좀 높아지는 이른바 이제 신상품 효과라고 우리가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높아진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 같은 조사에서 보니까 범보수 진영, 그러니까 보수 진영 후보들만 놓고 또 봤더니 이건 또 조금 달랐습니다. 네.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1%, 홍준표 의원 10.8%, 오. 유승민 전 의원이 7.9%, 최재형 전 감사원장 6.2%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앞서 그 전체 모아놓고 나온 순위하고 뒤에 보수 진영 후보들만 모아놓고 나온 순위 약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권 지지자들이 이 야권 후보들에 대해서 이제 선호를 표시하는 게 있어서 뭔가 이렇게 뭐 똑같이 배분이 안 됐다거나 이렇게 네. 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또 후보의 파악하고 확장성이라든지 진영을 놓고 봤을 때 어느 후보가 더 적합도가 있냐고 봤을 때 조금 다를 수 네,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네, 네. 국민의힘은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들어왔으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도 이제 들어와라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양새죠. 네, 그렇죠. 이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요즘에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경선과 관련해서도 이제 뭐 경선 버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버스는 정시에 출발할 것이고 안 타면 곤란하다라는 네. 취지로 얘기를 네. 많이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뭐 입당, 경선 참여를 이제 좀 압박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네. 어제 발언을 보니까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당회 주자였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추가돼서 비빔밥이 거의 다 완성됐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제 비빔밥 비유로 나왔습니다. 네네. 지금 당근 정도가 빠진 상황이다. 당근. 당근. 예, 네. 그렇죠. 그럼 이 비빔밥의 당근은 당근. 누구냐? 그걸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지칭한 것으로 많은 기자들은 해석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오늘도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당근이 빠지면 비빔밥을 안 먹는다. 이런 비유를 또 써서 윤 전 총장을 입당을 좀 촉구를 하는 예, 그런 이제 화법으로 연일 좀 화제가 좀 되고 있고요. 네. 비빔밥에 당근이 없으면 못 먹는다는 건 또 새로운. 그러니까 호불호가 사실은 갈리는 채소인데. 그러게요. 네. 뭐 취향의 문제니까요. 예. 저는 비빔밥에 계란이 없으면 좀 먹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 중요한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제목에도 지금 고추장인 줄 알았는데 당근이었나 지금 이것도 지금 이 이야기랑 같이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예. 뭐 우리 노재필 팀장님께서 제목을 다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예. 상당히 이제 그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통찰력 있는 아. 제목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한창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고추장이 그럼 누구냐? 네. 대체 그렇죠. 고추장이 메인이냐? 아. 이런 놓고 좀 약간의 네.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들이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의 어떤 입당 여부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좀 메시지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나오는 게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지금 콩나물 좋아하시는 분도 나오고 계시고 네. 당근에 대한 논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 사실은 지금 마지막 질문할게요. 네. 지난주에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있었는데 네. 또 이준석 대표 리더십이 사실은 또 시험 때 올랐잖아요. 네. 이 해프닝 이후에 또 그렇죠. 다른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직 후보 자격 시험이라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 대표 경선 시절의 대표적인 공약. 요게 또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이 보니까 이 이준석 대표가 보면 그 지방선거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이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이제 적합한 후보를 걸러내기 위해서 시험을 보겠다. 이런 걸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본격화하려고 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분들 이분이 시험은 국민 주권의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극구 반대를 했더니 네네. 이준석 대표가 체면을 좀 구기긴 했습니다만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그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태스크 포스라고 해서 시험이란 단어가 빠진 이런 어떤 특정 기구를 만들어서 네. 요 비슷한 취지의 것들을 이제 시험까지는 해보겠다. 아니고 역량 강화는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본인의 어떤 대표 상품들이었는데 이것들이 당내에서 이제 반발 일으키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리더십에 있어서 좀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체면을 깎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 시험은 안 치르는 건가요?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를 보면 즉답은 피했습니다. 즉답은 피했는데 시험을 한다고 해도 대다수 인사들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좀 가정형으로 해서 이제 좀 피해 갔고요. 네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교육 프로그램 잘 제공하자는 취지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일단은 봉합은 하고 넘어갔습니다. 네. 자, 오늘 정치수다 이학수 기자와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또 풀어봤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는데 또 덕분에 아주 또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네, 기운내서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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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퀴즈 산책 노재필 기자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여러분들은 비빔밥에 뭐가 안 들어가면 못 드시는지 한번 비빔밥의 최애 메뉴가 뭔지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띄엄띄엄 소개를 해드릴 걸로. 아니 근데 비빔밥에 치즈는 뭘 빼고 넣고는 아니지 않나요? 있는 그렇죠. 거 다 넣어서 네네. 비비는 건데. 좀 노재필 기자는 어떤 걸 제일 프라임 최애하십니까? 멤버님께서 아까 저한테 120시간 일하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여성분이신가 봐요. 오빠 나왔다라고 하시는데 네. 오빠. 기억하겠습니다. 네. 빌로바 TV님이 참기름 하셨어요. 무무, 콩나물, 참기름, 고추장, 마중물리 네. 계란 저랑 계란. 같네요. 네. 홍수표님 고추장, 정우님은 소고기 부스러기, 소고기 부스러기 그게 또 사실은 굉장히 포인트거든요. 차연섭님도 고기, 네. 에릭 10276님도 소고기지 하셨습니다. 주로 계란이 좀 많고 밥이요. 소고기. 밥이 정말 중요하죠. 밥이 밥 없으면 없으면 안 되죠. 네. 밥. 네네. 차밍님은 콩나물. 네. 안명희님은 생채 얘기하시는데 또 생채 넣어서 비비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렇죠. 이색 답변도 많아요. 생채랑 참기름 넣으면 돼요. 이색담. 뭐 그릇도 있으시고. 그릇. 손으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손으로? 심은정님 잘게 썰은 김치. 에드리언 올림 무나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비빔밥이라는 게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성이 강한 만들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 수 그럼요.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차연선 네.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 올려주세요. 네. 엄마나 방송 탔어라고 지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차연선님. 취나물도 괜찮죠. 그럼요. 네. 계속 깨 괜찮아. 열무 나왔는데 열무 진짜 맛있어요. 열무 좋죠. 죄송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이거 계속 먹는 얘기만 하게 되네. 계속 하고 싶어요. 네. 일로바 TV님이 컷하셨어요.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올림픽 때문에 뉴스 시간이 굉장히 그 변동이 많아요. 네, 맞아요. 경기 결과에 따라서 뭐 10시 반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 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저희는 그래서 7시에 항상 저희를 만나는 이분들의 어떤 그 찐팬들의 우리 또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프리데스크를 월화수 3일만 7시에 하고 목요일에는 이제 남다른 뉴스 또 지영은 기자가 또 메인 시간대 프라임 시간대 한번 진출해 보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하시는 걸 하고 금요일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 정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그 편성에 맞춰가지고 뉴스데스크 직전에 하려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럼요. 네, 저희도 120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120시간은 못 하니까 저희는. 예. 3일만 다음 주는.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 한 2주 정도 8월 8일까지죠 올림픽이. 네. 그때는 좀 가변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띠 히어로즈님께서 서재필과 무슨 관계냐고 하시는데 이름이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아까 채팅창에 올라왔는데 6시 기준 확진자가 1,442명으로 최다 기록이에요. 사실은 6시 집계로 따지면 내일은 아마 확진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서울이 497명인데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427명이 6시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네네. 이게 그 6시 집계로 400명이 넘은 건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고 네. 아무튼 뭐 이게 좀 잠잠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제까지는 이제 주말 효과라고 친다면 사실은 네네. 이제 내일 나오는 숫자부터는 그게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진짜 그 확진자 수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4단계 효과가 좀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파이드로스님이 더 이상 늘지 마 하셨어요. 네. 네. 자, 그다음에 청해 부대원들이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네. 즉시 이제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졌고 일부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양성 판정을 받지 않은 분들도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죠. 이제 격리를 네. 시키는 걸로 했고 서욱 장관이 오늘 이제 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문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표명했는데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고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참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싶은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타지에서 네네.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좀 다들 별 맞습니다. 탈 없이 다 네.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히 치료받으십시오. 네네. 자,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역대 최다로 지금 97명이 나왔어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그래서 내일부터 3단계로 바뀐다고 하고요. 네네. 다음 뉴스는 저는 좀 황당한 아이템이긴 한데 그 GH가 뭐의 약자냐면 이제 경기 주택도시공사. LH와 달리. 그렇죠. SH처럼 이제 경기도에서 아. 뭐 임대주택 같은 거를 공급하는 어떤 그런 공공기관인데 네네. 임대주택을 공급을 했는데 그 청년들 같은 아파트 같은 건물에도 청년들한테 입주하는 그 주택에는 에어컨을 달아주고 네. 그다음에 어르신들하고 수급자분들이 들어가는 집에는 에어컨을 달아주지 않았어요. 왜요? 그게 신기하죠. 근데 무슨 차이가 있네요. 이런 폭염에 그러면 뭐 금액 차이가 나느냐 싶은데 오히려 어르신들이 돈을 좀 더 내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경기도의 해명은 뭐냐면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 가전이 없어갖고 이제 해줬는데 뭐 어르신들하고 수급자들은 일종의 가전이 있으니까 안 해줬다. 이건데 그분들도 없거든요. 사실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청년들은 돈이 없으니까 에어컨을 달아줬고 이분들은 돈이 있으니까 안 달아줬다.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행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럼 뭐 같이 공급할 거면 그냥 같이 공급하든지 그래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런 식으로 네. 차등 드는 건 좀 그러네요. 네. 자, 어제 저희 취재진도 이제 무사히 도쿄에 도착을 했는데 네. 일본 그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좀 뭐 부설에 많이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네. 근데 음악 감독이 이제 사퇴를 했는데 그 학폭에 연루됐던 거가 이제 알려지면서 뭐 장애인에게 이렇게
인분을 먹였다고요. 아까 제가 먹는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네. 이거 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그 잡지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기본 됐다고 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뭐 이런 거 말고도 뭐 그 모리 전 조직위원장 같은 경우 여성 비하 발언해가지고 사퇴하기도 그렇죠. 하고 네네. 했는데 아무튼 뭐 일본에서는 저주받은 대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본진 선수들도 그렇고 예. 취재진도 그렇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대회 잘 마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 더 있긴 한데 네. 그 이건 소개 안 시켜드리고 참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본방이랑 같이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만 따로 나가는 거예요. 프리데스크가. 네네. 그래서 네.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건데 그동안 이제 새방사를 했다면 지금 이제 한번 자립해 보는 거죠. 저는 그러게요. 너무 궁금합니다. 월화수 뭐 목요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지 전 굉장히 궁금해서. 겹칠 수도 있나요 뉴스데스크 시간? 겹칠 수도 있어요. 겹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왜냐면 뉴스 시간이 본방이랑 바뀌- 따로 예. 그냥 예. 저희들은 각자 도시하는 그렇죠. 거라서. 네.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뉴스. 왕종명 이재현 앙커랑 이제 저희는 결별선언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성공하면 또 이제 같은 다른 길 가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예. 같은 레벨로 가는 거죠, 우리. 네. 도전의 다음 주 기다려 네. 주시고. 자, 마중물님의 또 옥수수 감사드리고요. 그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권순표 앵커한테도 보내주셨는데 이름을 홍순표 앵커. 홍준표 분은 여기 계신 분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잘못 보낸 줄 알았어요. 아, 네. 예. 아무튼 뭐 권순표 앵커도 잘 받았습니다. 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라고 네, 네. 하시더라고요. 네. 자, 저희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